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돌아온 적 있잖아요. 근데 나무기 누나가 제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얘기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또 특별 게스트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나무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고 YT 심리발달 아카데미 자문위인 김남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남욱 선생님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왜 모시게 됐죠? 동훈이가 좀 요즘 너무 저희가 권위 있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만 모시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 하는 것처럼 공격할 수가 없다. 저는 원래 예의 바른 사람인데 근데 또 이제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무게를 내려놓고 편하게 하는 게 또 좋겠다라는 생각에 김남욱 선생님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같은 해 그리고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를 전부 다 같은 해 스트레이트로 맞춰서 쭉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격할 것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안 봐서 감을 잃으셨나 봐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둘은 정신과 의국 동기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도 어쨌든 이 뒤에는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맞아요. 이제 같이 레지던트가 끝나고 저는 군대에 갔고 김남욱 선생님은 이제 이어서 바로 펠로우 과정을 밟으셨죠.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선배이십니다. 김남욱 선생님이 워낙에 소아정신과 하고 난 후로 발달장애를 전문으로 쭉 봐오셨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보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연차를 넘어서 저희 해의 전문의를 취득한 선생님들 중에서는 발달장애 계열에 있어서는 가장 좀 권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뭐 대기가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1년 대기설이 있었어요. 네. 요즘에는 그냥 한 달 단위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한 달이 되었지만 사실은 1년 이상일 것이다. 네. 자,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희 연차 중에 제일 좀 전문가라는 저희 의견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전문가인 것 같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오동훈 선생님보다는 소아정신과 선배니까 조금 더 전문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거물을 모시고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드라마 속에 있는 이제 병동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장면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어엿한 정신과 전문의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한테도 그 1년차 정말 미숙하고 허둥지둥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왜 대답 안 해요? 저만 있었어요? 저는 1년차 때는 이제 여름에는 지용 형이랑 같이 있었고 네, 겨울에는 이제 나무기 누나랑 이제 동훈이랑 같이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추억들,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름에는 저는 지용 형이랑 있을 때는 되게 힘들었고 여름 신촌에 있을 때는 그 휴가 시즌도 겹쳐서 그때 지용 형 없을 때는 정말 좀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반대 아닌가요? 김종수 선생님이 없을 때가 좀 그나마 편했고 같이 있을 땐 너무 힘들었다. 아니. 지용이 형 환자분들까지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들 수밖에 그래도 없습니다. 1인분 해주는 사람 필요하다. 그럼요. 네. 근데 겨울에는 네. 저희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나름 한가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뭐 스키도 그때 타러 맞아요. 다니고 네, 남욱이 누나랑도 뭐 이제 같이 되게 많이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완전히 납니다. 꿀 빨았네. 일은 안 하고. 편했던 게 아니고 경기도 광주가 네.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저 지금 갑자기 좀 아찔했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왜? 원래 이제 오프 나가려고 이제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돌아온 적 있잖아요. 그 터널까지 이렇게 네, 갔다가 갔다가 왔는데 나무기 누나가 제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얘기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해도 돼요? 아니 그냥 아찔한 기억이 떠올랐어. 네. 허기 형 좀 중요한 게 이제 찾아봐도 돼라고 다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을 받았어요. 무단으로 본 것이 아닌데 네, 제가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이제 환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약물 치료 뭐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해 놓은 빠르게 것들이 지금.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희가 그때 같이 있었던 광주병원이 딱 그 어떤 정신과 병원의 정석 같은 곳이 아니었나. 진짜 폐쇄병원. 그런 생각이 산속 위에 들어요. 하얀 집, 언덕 위에 하얀 집. 그쵸. 그 드라마 보면은 되게 알록달록하고 되게 팬시하잖아요. 그게 최신식 시설인 것 같더라고. 간호사분들 스테이션으로 가려면 앞에 아크릴판으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왠지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보호를 위해서 좀 확실하게 장치를 해둔 것 같은. 저희가 있던 곳은 조금 연식이 돼가지고 다르긴 했었어요. 일단은 병동하고 이제 스테이션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촌 같은 경우는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새로 좀 병원을 지으면서 이제 병동을 세팅을 해놨으니까 다른데 그때 광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데 어우러지는 느낌에 좀 가깝지 않았나요? 스테이션에 딱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병실이 쫙 이쪽에 있고 이쪽에 쫙 늘어서 있고 네, 환자분들도 거의 이제 밖에 산책을 잘 못 하시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럼 계속 그 스테이션 앞을 이제 지나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병동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밖에 계시면은 그만큼 이제 스스로나 타인한테 좀 해를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좀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입원하셨을 때는 이제 산책 나가는 것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한을 해요. 안정이 될 때까지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좀 호전이 되는 어떤 추이를 보고서 그 그룹을 올리죠. 처음에는 이제 단체 산책할 때 같이 나가고 그러다가 뭐 자유 산책을 하러 또 나가시는 단계로도 들어가고. 거기는 왜 드라마를 보면 되게 스테이션이랑 병동이 완전 분리된 느낌인데 저희는 왜 만성 환자들은 식사 안 하시고 왜 식이장애 여자 환자들도 식사 안 하고 몰래 버리고 그러니까 식사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스테이션에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같이 먹었어. 그 간호사분들이 맞아. 옆에 앉아서 같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랑 좀 많이 다르죠. 그 폐쇄병원, 전형적인 폐쇄병원만의 좀 기억에 남는 뭔가 특징이나 어떤 뭐 썰 같은 거 있어요? 역시 뭐 거기서 했던 이제 어떤 액티비티 중에서 심리극 이게 저는 제일 좀 강하게 기억이 남아요. 오동훈 마술사님. 심리극이란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의 어떤 심리적 갈등을 이제 극의 형태로 좀 풀어냄으로써 일시적으로 좀 환기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신과적인 치료 기법인데 1년차들이 다 그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쵸. 이제 누구를 극으로 올릴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저는 되게 뭔가 재밌고 좀 소중했던 추억이에요.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심리극을 또 올리기 전에 마술 가게라는 걸 해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사고 파는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년차 전공의 중에 한 명이 그 마술 가게의 주인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바로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 마음을 꺼내놓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마술 가게를 하는 그 전공의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좀 몰입할 수 있게. 네.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나무기 누나가 굉장히 잘했던. 아 정말이야 이건. 그 전에 웜업을 되게 잘해야지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데 웜업을 또 오동훈이 너무 잘해서 항상 그때 유행했던 최신 걸그룹 댄스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진짜 저희가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 긴장돼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를 이제 좀 풀고자 좀 신나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거죠. 원래는 이게 의과대학 학생들의 몫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실습 나온 학생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는. 그렇죠. 방학이니까 저희가 겨울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의 몫이 된 거죠. 그 안에서도 이제 롤이 나눠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웜업 댄스를 뭐 주로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술 가게에서 이제 또 역할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좀 잔잔한 음악을 깔고 나레이션으로 막 멘트를 쳐야 돼. 네. 뭐 내 마음속 계단으로 맞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본 극을 이제 올릴 디렉터도 있었죠. 저는 그 디렉터 역할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있었거든요. 요즘 의사 쌤들은 패기가 없어요. 제 말이요. 그지? 아니 아까도 김성식님이 액팅아웃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옆에서 팔짱만 끼고 서 계시고 참. 아니 그거는요. 그리고 철우쌤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간식 좀 몰래 훔쳐 먹지 마세요. 네? 그거 다 저희 돈 모아가지고 사놓는 거거든요. 의국에는 돈도 많고 협찬에 선물도 엄청 들어오잖아요. 아니 의국은 멀잖아요. 어이구 간식 그 나도 먹었는데 왜? 엄연히 간호부 쪽 사비로 준비한 자산인데 의사들이 마음대로 유용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죠. 뭐 저는 규영이랑 돌 때 보면 좋았던 것 같은데 동훈이는 워낙 까칠하니까 안 제가 그래요. 참 걱정이 저안 돼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정신과 수련을 돌아보면은 조금씩 성숙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1년차 때는 뭐 좀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의국에 있는 게 좀 불편했었어요. 오히려. 이제 윈년차 선생님들, 특히 뭐
1년차 때는 3, 4년차 선생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니까 오히려 병동에 가서 스테이션에서 뭐 맞아요. 보호사님들이나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그래서 오래 있다 보면 꼭 환자이기도 하지만 좀 사적인 대화들도 많이 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많아요. 어떤 사적인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뭐 취미 얘기하고 뭐 그랬던 거겠죠. 뭐 혹시 기대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거 아, 제 없습니다. 표정에서 다 혹시 네. 드러났나요? 광주병원은 워낙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만성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또 그 차트를 그땐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볼 그거는 없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워낙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바로 엑기스만 얘기해주면 나중에 회진 돌 때 교수님이랑 이렇게 얘기하기도 편하니까 되게 애증이라기보다는 저는 되게 좋은 관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여자라서 모르겠지만 또 워낙 이렇게 외모들이 다 훈훈하시다 보니까 뒤로 뭔가 썸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저희 뭐 드라마 보면은 사실은 막 몰래 간식 훔쳐 먹었다가 걸리고 혼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사실 간식도 진짜 많이 나눠주셨어요. 호출하셨어요? 팔이 묵직하니 좀 아파서요. 아, 수익 맞을 때 간혹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은 잘 들어가고 있네요. 환자분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팔이 좀 아파서요. 아, 원래 원래 수액 맞을 때 좀 아프다고요? 약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혈관이 약하시면 많이 아프실 수 있으세요. 소화용 바늘로 한번 바꿔볼게요. 좀 어떠세요? 훨씬 나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 712호 안정수 환자분 불면증 있으시잖아요. 다은쌤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되는 환자가 몇 명인 줄 알아? 자는 환자들 다 깨워가면서 그렇게밖에 환자를 볼 수 없는 건 그래야 환자를 다 볼 수 있어서요. 정신과에 TO가 났는데 내가 볼 땐 다은쌤은 그쪽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잘 낫지 않는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과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외과는 딱 수술하면 끝이고 다른 과들도 딱 하면 그 치료 결과가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낫지 않을 때도 있고 어쨌든 입원할 정도로 좀 중증이라고 한다면은 좀 좋아지더라도 다시 안 좋아져서 또 오시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람과 대화하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내과에서 워낙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사실 내과에 뭐 인턴 돌았던 거 생각하면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거기서 서로 대화하는 거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지. 막 한 사람에게 매달려 있으면은. 그래서 정다은 간호사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던 건데 정신과도 물론 바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당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대화하는 게 또 필요한데 되게 많은 정형외과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은 저한테 자기는 돈 더 많이 줘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료실에서 좀 더 듣고 있으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1시간 동안 듣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정다은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바꿔줘서 혼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내과에서는 맞는 말이거든요. 필요한 처치에 따라서 바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정신과에서는 나중에 다시 바꾸더라도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너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얇은 걸로 바꿔주는데 나중에 처치 받으려면 굵은 걸로 또 바꿔야 될 수도 있어 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치료적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정신과고 어차피 그 큰 바늘로 해야 되는데 왜 바꿔주냐고 혼나는 게 이제 내과니까. 그러니까 정신과는 결과가 똑같더라도 프로세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 사실 드라마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보다 일 못하니까 가라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웹툰에도 그렇긴 그런 했어요. 대목들이 나와요. 뭔가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너는 뭐 정신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보호병동에선 볼펜 같은 필기도구는 자타의 위험이 있어서 반입이 그쪽하고 말 섞기 싫다고. 의사 불러라니까 의사랑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일기가 쓰고 싶으시다. 환자분 혼자만 허락해드리긴 어렵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해주세요. 네? 봐요 된다시잖아요. 안 그래도 저분 병동 생활이 불성실하신데 그렇게 쉽게 허락해주시면 저희 입장이 뭐가 되나요?
진짜 황쌤이 그랬어? 너 자주 살펴보라고? 아예 그냥 같이 살라고 하지. 치료에 도움 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자기야 말 한마디면 끝이지만 우리는 내내 쫓아다녀야 되잖아. 저 드라마 그 장면 보면서 옛날에 떠오르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아니요. 아까 그 병동 규칙이란 게 각자 환자분 타겟으로 다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어요. 맞춤형으로. 당연히 불편하지. 그분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아 이거 없애주세요. 뭐 이거 너무 싫어요라고 하면은 그래도 막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하고 어쩔 수 없이 강제성도 띠게 되고 겨우겨우 규칙에 맞춰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회진들로 온 교수님이 이거 불편하시니까 없애드리지 이러면은 정말 행동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환자분 특성 따라서 개개별로 적용되는 규칙들이 있고 나름대로 되게 고민을 해서 세심하게 짜는데 그런 게 뭔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아까 그 산책 얘기했잖아요. 산책. 옛날에 제가 봤던 조울증 환자분 중에 조증이 이제 와가지고 종교적인 망상이 세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동에서 하루 종일 이제 되게 크게 통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분들이 다 너무 시끄럽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분들하고 뭐 담당이었던 저하고 다 이렇게 제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회진 때 교수님한테 통성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걸 어떻게 못하게 하냐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환자분들 불편하시면 저보고 이제 모시고 나가서 그분이 원하실 때까지 통성기도 하는데 옆에 같이 있다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서 산책을 따로 나가서. 네. 저도 같이 있을 때였어요. 나는 내 환자가 되게 많고 뭐 해야 될 프로세스들이 되게 많은데 나가서 막 한 3시간 동안 통성기도를 하시는데 옆에 앉아 있는 거야 나는.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인당 뭐 많을 때면은 20명에서 30명까지 이제 환자분들을 보는데 그렇게까지 쏟기는 어렵거든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교수님은 되게 천사 같은 분, 이 악독한 치료자. 물론 뭐 교수님께는 나름의 뜻이 있었다고는 부분도 있겠죠. 갑자기 본인께서는 예전에 뭐 거의 하루 종일 뭐 환자분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다. 뭐 그러고 나니까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예전 얘기 들어보면 교수님 때는 환자 한 분 보거나 2분 보거나 이랬다고 하셨거든요. 전공이랑 교수님 사이에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간호사 분들이랑 전공의 사이에서도 그런 걸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계에 따라서 병실 회의에 이제 좀 참석하시자. 그 다음에는 병실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 된다고 해서 이제 허용을 해드렸는데 이제 간호 파트에서는 되게 그걸 컨트롤하기가 힘드셨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뭐 격리나 강박을 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호사님들이랑 간호사님들은 이제 한참 동안 막 씨름해서 간신히 안정시켜 놨는데 이제 전공의는 그냥 조금 늦게 내려가가지고 이제 괜찮아지셨는데 왜 아직 묶여 있어요? 풀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면은 병동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전공의들은 뭐 중간중간에 병동에 계속 가기는 하지만 또 상주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외래를 내려갈 때도 있고 응급실에 갈 때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병동에서는 계속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이 환자 한 명만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런 치료적인 영향들을 생각을 했을 때 미리 좀 선조치를 좀 더 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랑은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행동 규칙을 미리 세워놨으니까 이대로 격리를 해제하면 다시 난리를 치실 걸 알지만 거봐요 풀어드렸더니 또 난리 치셨네 그러니까 그치. 들어가셔야 돼요를 하기 위해서 알지만 풀어드려야 될 때도 있는데 뭐, 규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그쵸, 그쵸. 위해서 우리 사님 왜 퇴원시켰어? 이거 다 니들 책임이야. 나 가만 안 있어. 그리고 차민서 선생은 나한테 그 봐달라던 논문 초안 오늘 밤 안으로 메일로 보내주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거 오래돼서 안 보인다. 교수님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저희가 퇴원시킨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퇴원하신 겁니까? 왜 늦으시겠어요, 교수님? 가셔야죠.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 특히 자살 생존자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몇 번 그 드라마 속 같은 장면들이 아주 간간히 있었죠. 제가 보던 환자분이 조현병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하루에 저를 몇십 번씩 찾고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약물 치료해가지고 다른 전공의 형님께 인계하고 갔을 때 이제 좀 좋아진 상태여가지고 외출을 나가셨는데 좀 자살한 일이 있었잖아요. 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오면은
오히려 너무 우울해지고 내가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선택들이 아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뭐 제가 직접 뵀던 분은 아닌데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시면 고년차 전공의, 전년차 전공이 이렇게 같이 한 팀을 이뤄서 보거든요. 그래서 2년차 선생님이 보던 환자분이셨는데 신체 한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신 그런 증상으로 입원을 하셨고요. 이제 점점 그래도 좋아진다고 하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퇴원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살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놓친 게 없었을까? 네, 뭐 어떤 이제 치료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을까? 그런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었고요. 그때 교수님이 일견 담담해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교수님께서 담담해 보이지 않으시면 그 담당하던 전공의가 너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시던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연차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좀 겪게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사실 저는 비교적 최근에도 네, 같은 경험들이 있었고, 근데 허경 선생님 말에 동의를 해요.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 저 사람 되게 감정이 메말랐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여러 차례 겪고 이게 얼마나 힘든 감정인지를 이해를 한다면은 저 사람도 힘들겠지. 그러니까 전공의들이나 또 이제 그 환자를 담당했던 치료진의 감정까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학생 실습 돌 때 종양내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교수님이 이제 환자분한테 암 진단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하셨어요. 몇 달 안 남은 것 같다. 답이 없다. 환자분이 나갔는데 외래가 가득 차 있잖아요. 바로 그 다음 환자 보고 이래야 되는데 교수님이 아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 간호사님한테 이렇게 하시더니 잠깐 나가시는 거야. 그럼 학생들은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나가시더니 담배를 엄청 태우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냥 담배를 쫙 피우시더니 다시 들어와서 진료를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또 다른 환자분들을 이제 계속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그 감정 안에 계속 잠겨 있을 수 없죠. 그게 이제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저희 실습 시험 실은 첫 세대잖아요. 나쁜 소식 전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상처가 안 될 정도로 공감은 해주면서도 하지만 내가 그 감정에 빠져서 일을 못하지 않고 이 환자한테는 공감하되 빨리 이거를 감정을 싸매고 다음 환자일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의사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세 분 중에서 혹시 병동 일하시면서 이것만큼 좀 말하고 싶다 그런 썰 같은 거 혹시 또 없을까요? 다 눈을 피하네. 저희는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쨌든 나무기 누나 하면. 맞아요. 제가 진짜 이거를 한 30번쯤 들었어요. 네네네. 뭐죠? 이 저희가- 둘이서 결혼시켜줬다. 네, 저희가 김남 선생님 결혼시켰죠. 그러니까요. 네. 경기도 광주란 지리적 이점 때문에 데이트를 하려면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그때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계속 오가줘서 우리 오동훈이랑 허기영 선생님한테 이 정도의 남자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우리 오동훈 선생님 너무 훌륭한 분이다, 인격자다.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했군요. 예. 심지어 이제 김남 선생님을 받아주는 뭔가 이렇게 카드를 쓰는데 옆에다가 제가 애칭이 호빵인데 호빵 형님 도망가세요. 하려고 화장을 하고 있으면 이거 와가지고선 과해 이러고. 근데 그게 첫 만남 때였어요.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가부키를 아니 근데 병원에서는 정말 이렇게 원래도 피부도 하얘요 되게. 근데 창백한 얼굴로 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의욕이 너무 앞선 거죠. 계속 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까지도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때 그 화장 안 지워줬으면은 결혼 못했다. 맞아요. 좋은 분이시지만. 이게 허규영 컴퓨터 파일 전문이죠. 똑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분 덕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속 장면 리뷰를 저희 특별 게스트 김남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중간에 좀 무거운 얘기가 있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촬영을 해본 게 참 오랜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니 의국 생활 이후로 철이 전혀 들지 않아서 오랜만에 봤지만 너무 어색하지 않네요. 아, 저희 말인가요? 군요. 아, 난 좀 들었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제 옛날 얘기 하니까 참 재밌고 또 한 명이 더해지니까 좀 시너지도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슬기로운 의사생활 느낌도 나고요. 네. 전미도. 어쨌든 또 이렇게 과거 또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신 김남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진심으로 또 한번 모셔가지고 썰풀기 2탄을 좀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내부자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썰풀기 2탄에 저희가 좀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